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각 부처별로 대통령 업무 보고라는 걸 하는데요. 예. 뭐 이미 보고를 끝마친 부서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 오늘은 올해 이제 과기정통부 대통령 업무 보고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과기정통부 업무 중에 지난해부터 계속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5G 상용화죠.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5G는 현재 LTE의 뒤를 잇는 차세대 이동 통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LTE도 그렇고 그 LTE 이전에 3G가 상용화될 때도 그랬고 어떤 새로운 이동 통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준비가 돼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전송할 수 있는 기지국이 설치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5G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전용 단말기가 있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이 주도하고 있는데 아직 이 두 회사 모두 5G 전용 폰이 출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 정부는 이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추진을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이 단말기도 사실상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지만 이제 최종 점검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서비스를 뭐 상용화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 거죠. 예. 자, 그러니까 5G 상용화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또 이 5G가 통신 서비스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장이 더 크려면 관련한 다른 산업들도 좀 함께 추진을 해나가야 할 텐데요. 그럼 5G 상용화와 맞물려서 사실은 새로운 통신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후방 산업이라고 이 5G 통신과 관련된 산업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신 서비스 창출이 필요한데요. 네. 이런 게 이제 서로 맞물려 이루어져야지 그 시장을 점유하는 데 유리한 건데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뭐 금융이나 뭐 환경, 문화, 미디어 등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이와 연계한 빅데이터 센터도 한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판 인공지능 의사라고 할 수가 있는 닥터 앤서 서비스를 한 12월 정도쯤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서 이제 서울시와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량을 예측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개발을 하고 실제 서울시에 있는 4개구 정도를 대상으로 실증할 계획입니다. 예. 또 여기에 더해서 5G 기반의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콘텐츠를 개발을 뭐 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5G 활용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힘쓰기로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또 지난해 11월이죠.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통신 인프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나요? 이 통신하는 점검 대상이 이제 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있는데 이제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D 등급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기존에는 A, B, C 등급의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주기로 점검을 했고 D 등급은 자체 점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T 뭐 아현국 지사 화재 같은 게 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것을 개선을 해서 A, B, C 등급은 이제 1년으로 줄이고 D 등급 같은 경우에도 2년을 주기로 뭐 점검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통신 대란 더 이상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 올해 정부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R&D 혁신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이 R&D 정책의 기조 가운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초 연구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연구자 중심의 기초 연구라고 해서 정부에서 어떤 연구 주제를 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를 찾아라. 예. 뭐 이런 연구를 얘기하는 건데요. 올해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서 지난해보다 관련 연구를 좀 대폭 향상하겠다, 늘리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지난해 이 연구자 중심 기초 연구 예산이 대략 한 1조 4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올해는 이것을 한 1조 7천억 원까지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한 2조 5천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와 함께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R&D에도 예산을 좀 투입할 계획인데요. 뭐 재난 안전 등에 약 한 1조 원 정도를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에 한 1,100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미세먼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R&D 예산과 관련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미래 유망기술 투자 부문입니다. 미래 유망기술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용어가 이제 바이오 경제, 예. 뭐 수소 경제 이런 용어가 자주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바이오 경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범부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한 2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를 좀 생산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한 100억 원 정도가 또 신규로 투입이 됩니다. 예. 또 이들 기술 이외에 이제 우리가 꿈의 컴퓨팅이라고 불리는 뭐 양자 컴퓨팅 기술이나 지능형 반도체 개발 등에도 투자가 좀 늘어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유망 기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과기 분야 인력 양성이나 일자리 창출 문제도 중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근데 인력이나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지금 워낙 취업이 어려우니까. 근데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취업자, 구직자는 많은데 정작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정말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이 과기 분야에서도 좀 맞춤형 인력을 좀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춤형 인력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 이런 거를 실행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거를 신설할 계획이고요. 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좀 소양과 자질을 갖춘 청소년을 대상으로 혁신 교육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예. 또 이공계 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카이스트와 같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학문과 학문을 넘나드는 그런 융합 연구나 초학제 연구를 도입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교육부와 좀 협의를 해서 이공계 중심대학을 좀 키우겠다. 이런 계획도 이제 상반기 중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이공계 핵심 인력 양성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술 혁신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이나 노년층을 위한 그런 R&D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R&D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하면은 스마트폰 좀 이용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를 뭐 교육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모바일 뱅킹이나 기차표 예매 등을 뭐 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치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뭐 보조 로봇을 개발한다거나, 그다음에 발달장애 아동을 좀 도와주는 그리고 인지학습 뭐 AI 가정교사를 도입할 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한 2만 개를 구축을 하고 좀 이렇게 도서벽지 등 전국 공공 장소까지로 하면 한 1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업무 보고 발표 외에도 우주 얘기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우주 개발 시행 계획이 확정됐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사실 이제 우주 개발 관련해서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국형 발사체 예, 개발이잖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11월에 우리가 이제 한국형 발사체 그 75톤급 시험 엔진 예, 그 엔진 시험 발사에 발사체 성공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올해는 이제 75톤급 엔진을 4개를 이렇게 모으는 이걸 클러스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클러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발사체가 총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단에 쓰일 7톤급 엔진의 종합 연소 시험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한국형 발사체 오는 2021년에 본 발사가 예정이 돼 있죠. 이뿐만 아니라 올해 좀 주목해봐야 하는 그런 우주 이슈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말에 우리가 천리안 기성 2A호를 발사에 성공했었잖아요. 예. 천리안 이 위성이 이 2B호가 있어요. 네. 뭐 2A호의 뭐 쌍둥이 한 동생쯤 되는 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이제 이 2B호의 조립 등이 수행이 되고요. 예. 앞서 말한 그 2A호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목적 시력 위성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요거 외에 좀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가 이제 우주 탐사하고 우주 감시 이런 분야가 있어요. 뭐 우주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제거하고 이런 분야. 예. 이런 분야에도 뭐 새롭게 한 600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 천리안 이 비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말 심각한 문제인 중국발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아무쪼록 차질 없이 시행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